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제3회 공인모 모의고사 해설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21번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요. 어떤 분 인터넷에 이런 댓글 달았던데 문제가 너무 쉽다 이렇게 하던데요. 쉬운 문제가 좋은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쉽다는 것은 계속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쉬운 거죠. 어렵고 사이드에 있는 문제는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쉬운 문제만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모든 과목 쉬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만 하시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100점 받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평균 60점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출제되는 것 위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인데 1번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경우에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 X네요.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 X입니다.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보장 설정했는지 이런 거 설명하는 것은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은 쌍방에 설명하고요. 중개완성 즉 계약 성립된 때 설명합니다. 중개사물 확인 설명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완성 전에 설명하고 취득 의뢰인 1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 X가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물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작성해서 쌍방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있으면 소속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에는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포함됩니다. 네, 취득 관련 조세죠. 양도 관련 조세가 아니라 취득 관련 조세가 되겠습니다. 서명 및 날인이고요. 교부는 쌍방교부, 계약서 작성하는 때에 합니다.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교환의 경우 첨부는 9 범위 내에서 보수를 결정한다 했는데 첨부는 9가 아니라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매매는 전부는 5, 임대차는 전부는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부는 9, X가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매매는 전부는 5, 임대차는 전부는 4입니다. 그 외의 주택 외의 경우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전부는 9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중개보수요율표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가 드리고요. 3번 동일한 중개사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동일 3번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 3번 들어간 경우는 즉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교환계약의 경우 거래 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사무소 소재지가 중개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네, 사무소 소재지죠. 만약 여러분들 중개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다면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서울특별시 조례 사무소 기준입니다. 사실 이런 건 시험에 출제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16개 시도 조례가 똑같습니다. 사실은 요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입니다. 사무소 관할.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23번 문제. 상가 권리금 틀린 것인데 1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회수기회를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2번 국토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대리인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주어가 국토부 장관이고요. 상가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주어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인자가 임차 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인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전통시장 내의 상가도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네요.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전통시장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할 수 있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안 보이네요. 이거는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전통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준대규모 점포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원래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백화점 할인 매장은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이 안 되는데 전통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데려와서 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제가 권리금 받겠습니다. 건물주께서는 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린 것입니다. 시도의사도 청문 실시할 수 있다.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할 때는 시도의사가 실시하죠.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거는 청문을 안 할 수도 있다. 이 뜻이 아니고요. 자격 취소할 때는 시도의사가 할 수 있다. 즉 시도의사가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하겠죠. 등록 취소할 때는 등록관 증의할 거고요. 그래서 청문을 안 할 수도 있다. 이 뜻이 아니라 시도의사도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나 등록관 증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의 경우 등록관 증의 청문을 하고요. 3번 지정 취소는 국토부 장관이 청문을 합니다. 청문이란 들을 청, 들을 문,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취소 3개만 청문을 합니다. 4번 업무정리나 자격정리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자격 취소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실시해야 된다. X네요. 시도지사가 실시해야 됩니다.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가. 제가 뿌린 자가 거두리라 이런 말을 했죠. 자격증을 시도의사가 교부했기 때문에 자격 취소도 자격증 반납도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도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5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에 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의뢰인 간의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등록관 증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우리 암기 프린터 8번에 있죠. 부운정 1회. 운영규정 위반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 맞습니다. 4번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개업공개사 1인 이상, 정보처리 기능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된다 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처리 기능사가 아니라 기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4번 틀렸고요. 5번은 개업공개사가 정보를 거짓 공개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원, 1년 이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가 아니라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6개월 범위 내에 있습니다. 1년이라는 거 틀렸네요. 1년이 아니라 6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6번입니다. 26번. 업무 범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경매, 그 다음에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지득알선 매수 신청들이 입찰대리 법인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도 가능하고요. 3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도 가능합니다. 4번은 틀렸네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X가 되겠네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죠. 그래서 답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5번은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은 할 수 있습니다. 용역업은 안 되죠. 도배,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다음은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틀린 것인데 1번 토지 면적 환산식은 제곱미터 나누기 0.3025하면 평이 된다 했는데 제곱미터 곱하기 0.3025 하거나 나누기 3.3058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는데 1번 요거는 16년 전에 한번 출제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척관법을 쓰면 안 되고 미터법을 쓰라고 계량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는데 이걸 문제를 낸다는 것은 계속 평을 쓰라는 말밖에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건 아마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만은 어쨌든 1제곱미터는 0.3025평이고 1평은 3.3058제곱미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겠죠. 1번이 틀렸습니다. 2번은 이게 뭐냐면 현실의 경계, 즉 그 현실적인 담장하고 공부상 경계 중에서는 공부, 지적도, 임야도상의 경계가 우선한다는 뜻이고요. 만약 경계 확인 청량을 했다면 청량한 게 우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토지 소유자와 지적공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등기필정보나 등기사항 증명서 등 초본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주말 체험용농의 경우 세대원 전부 1000제곱미터 미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시구 원면장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다 다음 날부터입니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전부 다음 날이죠. 농지임대차 모두 다음 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1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틀린 것인데 1번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요.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내고요. 주택임대차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30명 이하가 되겠습니다. 2번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됩니다. 2개월 전까지.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10일 전까지죠. 그래서 10일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8조 및 49조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 예, 벌금형만 분리하면 됩니다. 징역형은 분리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원칙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틀린 것입니다. 29번 틀린 것인데요. 1번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췄을 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가묘, 예장의 경우 생기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2번 평장 또는 암장 평평하게 묻어놓거나 밑으로 푹 파고 묻어놓은 경우에도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분묘 존재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라 분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의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는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따라서 4선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즉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틀린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했는데 단분이든 쌍분이든 안됩니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하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없는 한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한.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기준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옳은 것. 기업,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고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예,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맞네요. 자, 그 다음에 D것은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고요. 리엘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3분의 1 받아야 된다. X고요. 그 다음에 리얼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